억만 년 동안 지각 변동을 거치며 비와 바람, 홍수에 깎여 형성된 홍갈색의 거대한 산들이 만들어낸 텐산 신비 대협곡. 신장 위구르 지역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이곳은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길이가 5km 정도인 이 협곡은 사람 하나가 겨우 통과할 만큼 좁은 곳이 많아 비가 오면 위험하다 합니다. 여기요, 이 계곡에 비가 내리면 금방 물이 불어나거든요. 그럴 때 저 위에 가서 피해 있으라고 안전도라고 쓰여 있네요. 이곳은 당나라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 찾던 곳인데요. 특히 여성을 상징하는 모양 때문에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합니다. 물이 차가워요. 쉼없이 흘러내리는 이 성수에 적신 돈을 벽에 붙이면 소원이 이루어진답니다. 어이. 他也挺懒得干，还给我稳了。巴掌撕那个。 저도 기원을 담아 물을 충분히 묻힌 다음에 물이 굉장히 시원하네요. 자, 저도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 붓기는 붙은 건가? 와, 저 위에 붙인 사람은 어떻게 붙였을까요? 얼마나 간절한 소망들을 가졌기에 이 외진 곳까지 와서 저렇게 높은 절벽에 자신들의 소망을 붙여놓은 것일까요? 오랜 세월 대자연이 빚어낸 텐산 신비 대협곡은 너무나 다채로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바위가 골짜기 사이에 걸려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우와, 이거는 더 굉장하다. 절묘하게 걸려 있습니다. 이거 벗어서 안고 가야 될 것 같아. 개걸음으로 지나가야겠네요. 우와.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나왔다. 변화무쌍한 풍광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텐산 산맥을 비롯해 거대한 대자연을 품고 있는 신장 위구르. 이 땅에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신화와 전설은 이러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픈 사람들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 쿠처도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의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던 오아시스 왕국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두 개의 민족이 하나가 된 위구르족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땅에 화려했던 불교 왕국을 세웠던 인도 유럽계 민족과 몽골 고원에서 살았던 투르크계 유목민족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말입니다. 可以说汉语吗？汉语 Chinese 不会吧？ 못 하신다니까. 예, 다 위구르 분들이라서 위구르 말씀만 하세요. 중국어는 거의 안 하세요. 젊으신 분들은 조금 하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위구르 말밖에 안 하세요. 이 땅의 이름이 서역에서 새로운 영토라는 뜻의 신장으로 바뀐 것은 청나라 때. 관리와 다수의 한족을 파견해 직접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신장에 대한 탄압 정책이 이어지면서 위구르족의 분리 독립운동이 거세졌습니다. (1933년과) (1944년엔)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세우기도 했지만 1949년 중국에 완전히 병합되었고 1955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이구르라고 하는 땅이 예전에 이제 우리 돌궐족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는데 그 돌궐이 투르크죠. 그래서 투르크 계통의 민족들이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위구르 쪽보다 원래 동쪽에서 살았었어요. 아주 고대에는 정령이라고도 불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오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살아가면서 뭐 종교도 원래는 이슬람이 아니었고 그전에는 또 불교도 신봉하다가 또 그 이전에는 그 뭐 북방민족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 고대 샤머니즘에 뿌리를 둔 그런 그 종교, 천신을 숭배하고 그런 종교를 갖고 있었죠. 쿠처 박물관. 이곳은 쿠처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엔 쿠처의 마지막 왕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쿠처 왕국은 청나라와 연합하여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낸 대가로 청나라 권륭지에게 왕위 세습을 인정받아 지금까지도 왕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이곳에 쿠처의 전신인 구자국의 화려했던 불교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키질 천불동. 이곳엔 기원전 1세기에 불교가 전파되어 3, 4세기의 정점에 이른 구자국의 화려한 불교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벽화는 석가의 생전 모습과 전생 설화를 담은 것들이 많습니다. 푸른 하늘, 천신을 숭배해 푸른색을 좋아했던 이곳 사람들은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이란의 푸른색 안료를 사용해 벽화를 장식했습니다. 타클라마칸이라고 하는 한 번 들어가면 도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막길을 지나서 머나먼 서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소망, 그러니까 머나먼 길을 떠날 때 그야말로 부처님의 가호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석굴을 많이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쿠처도 그 실크로드의 아주 요충지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막을 바로 앞에 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 황량한 그 사막처럼 보이는 이곳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담아서 저런 석굴들을 조성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키질 천불동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쿠처의 상징이라는 봉화대가 홀로 서 있습니다. 한나라가 서역을 지배할 때 연락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이 봉화대에 불을 붙이면 수도 장안까지 연결됐다 합니다. 그 이후엔 사막의 등대로 사용됐다 하지요. 실크로드의 거점 지역으로서 오랜 세월 외부의 침략과 지배가 끊이지 않긴 했지만 그 속에서 독자적으로 융성한 문화를 형성해왔던 서역 국가들. 신장 위구르 사람들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이다. 오, 되게 크다. 오, 이게 내 손인데 이렇게 클 수가 나니. 이게 쿠처를 대표하는 40cm짜리 낭이라고 그랬어요. 낭은 신장 위구르 지역의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발효된 밀가루 반죽을 돌려가며 몇 번 꾹꾹 눌러 둥글 납작한 모양을 만들고 도장을 찍듯 문양을 새겨 넣습니다. 이 둥근 모양은 태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맛을 내기 위해 다진 양파와 고추를 무치는데 해바라기 씨나 깨를 무치기도 합니다. 사람 손길이 갈 때마다 낭은 계속 커져갑니다. 한 10개는 붙이겠어요. 아, 문도 이쁘게도 만든다. 뜨거운 화덕 안에서 낭은 금세 노릇노릇 구워졌습니다. 화덕에서 갓 구워낸 낭의 고소한 냄새에 군침이 돕니다. 드디어 하나 샀습니다. 엄청 커요. 뜨거워. 무슨 맛 좀 보자. 야, 그냥 뜯어서. 정말 맛있다. 우이구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주하기 전에 유목민족을 하면서 살 때는 이런 걸 안 했는데 이제 이쪽 지역으로 와서 우이구르 지역으로 와서 정착을 시작하고 농사를 지면서부터 낭이 이쪽 기후에 또 건조하고 그러니까 보관하기도 좋고 그래서 농경 생활을 우이구르족이 시작을 했다라는 표지라고 합니다. 씹는 맛이 쫄깃하면서 담백한 낭은 인도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주식으로 삼고 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유래된 음식입니다. 한두 달 정도는 거뜬히 보관 가능한 낭은 신장 우이구르 지역 어디에서나 항시 쌓아두고 먹는 주식입니다. 낭이다. 그리고 양젖을 넣은 나이차와 함께 손님을 대접하는 첫 번째 음식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차를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양젓이라고 하는데. 맛있다. 맛있어요. 이게 굉장히 딱딱한데요. 낭이 아주 단단한데 나이차에다 이렇게 담가서 먹으니까 금방 부드러워지네요. 갓 구운 낭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밀크티와 비슷한 차나 국물이 있는 음식에 불려서 부드럽게 먹습니다. 이것은 신장 우이구르의 대표적인 음식인 빤미엔입니다. 양고기 야채 볶음을 얹어 비벼 먹는 비빔국수입니다. 그렇죠. 好吃啊. 이건 양고기 냄새도 안 나고 맛있어요. 양고기 육개장에 수제비를 넣은 듯한 이 음식은 탕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조그만 여기 밀가루 조각이 이게 길다랗게 우리 칼국수 뽑듯이 길게 해갖고 이걸 다 손으로 반죽을 해서 이 작은 거를 하나하나 뜯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이구르식 수제비예요. 신장 우이구르 사람들은 고기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특히 양고기를 좋아해 고기는 물론 허파와 내장에 이르기까지 버리는 부분 하나 없이 모두 요리해서 먹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문화의 영향이 커서 돼지고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돼지고기는 돼지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 사실은 한족들도 돼지고기라고 말하지 않고 돼지고기를 주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안 쓰고 따로 큰 고기다 이런 식으로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예요. 신장 우이구르의 양고기 요리 중 가장 먹기 편하고 맛있는 것이 바로 이 꼬치구이입니다.
양꼬치구이의 기름과 냄새가 밴 낭도 인기가 좋습니다. 이거 먹어. 익었어요? 아, 가이칠라. 오, 되게 뜨거워. 지글거리는 양꼬치구이가 꽤나 먹음직스럽죠. 식었을까? 맛있습니다. 그냥 약간 카레 맛도 나고 짭짤해요. 그리고 양고기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주식인 낭과 이곳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양고기가 결합된 양고기 군만두도 있습니다. 낭의 발효된 밀가루 반죽에 양념한 양고기를 넣어 화덕에 구워 만든 음식이죠. 빨리 양가. 맛이 궁금해서 저도 사보았습니다. Op daraf kenapa saya ukiap gitu kan? 구운 양고기 만두인데요. 이거 한 장에 1원이에요. 1원이니까 170원. 뜨거. 한번 먹어보고. 굉장히 뜨거운데요. 맛있다. 뜨거. 갓 구워 바삭하고 고소한 낭과 양념한 양고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육즙이 어우러져 그 맛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양고기 요리의 맛과 향을 처음 접할 땐 적응하기 힘들겠다 싶었는데 어느새 이곳의 양고기 요리들이 그리워집니다. 세상을 뒤집을 듯한 돌풍이 수시로 일고 여름엔 혹서가, 겨울엔 혹한이 찾아오는 메마른 죽음의 모래바다 타클라마칸 사막. 예로부터 이곳에 자생해온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호양나무입니다. 지하 10m까지 뿌리를 내려 물을 저장하고 소금물도 흡수한다는 호양나무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땅에 쓰러져서 1000년을 견딘다 합니다. 예로부터 위구르족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이 나무를 영웅나무라 칭송해 왔습니다. 그 위구르 사람의 시조가 나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나무가 사람을 낳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위구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웅 서사시 중에 우구스 칸이라고 하는 아주 영감무쌍한 영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웅이 혼인을 할 때 그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 부인은 하늘에서 푸른 광선을 타고 내려와요. 예, 왜냐하면은 그 우이그르 사람들이 푸른 늑대에 대한 그 신앙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푸른 광선을 타고 내려온 여성이 하나가 부인이 되고, 또 한 부인은 물가의 나무에 뚫린 구멍에서 여성이 하나 또 나와요. 그래서 또 하나의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 나무, 그리고 물가에 있는 초록색 나무의 구멍에서 여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나무가 어머니라는 거죠.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타클라마칸 사막을 끼고 살아야 했던 위구르족에게 초록빛 호양나무는 생명의 표상이자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위구르족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정신의 요람이라 불리는 카슈가르의 구시가지.
그곳엔 예로부터 푸른 하늘과 초록빛 나무를 숭배하는 선조들의 전통과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약숨씨. 약숨씨. 하늘의 푸른색과 나무의 초록색으로 집안 곳곳을 장식한 것이죠. 이 집은 다 파란색으로 칠을 했네요. 고맙습니다. 레오멧. 아유, 따뜻한 차도 주시고. 아,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 아유, 요 파란색 잔에. 잔도 파란색이네요. 파란색 잔에 뜨끈한 차를 한 잔 주시니까. 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참 좋네요. 굉장히 더워서 땀이 뻘뻘 났는데. 아, 고맙습니다. 레오멧, 고맙습니다. 2층의 문과 창문, 창틀까지 모두 푸른색입니다. 이 문도 파란색이네. 아, 닦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닦여 있으면 그냥 문 같거든요. 창문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이게 열고 들어가는 방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커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방문이 아니고 창문입니다. 그리고 열면 푸른색. 아가야. 예, 이런 푸른색이고 안에는 유리로 돼 있어요. 아이고, 아가야 다친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유리 창문이 있고 겉에 이거는 덧창입니다. 그러니까 덧창을 하는 게 이 지역에 바람이 많이 불고 모래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 덧창을 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겨울엔 따뜻하고. 지금의 우이그르족은 이슬람을 신봉하지만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북방의 유목민족이었던 그들의 조상은 푸른 하늘과 천신 탱그리를 숭배했습니다. 우이그르족이 푸른색으로 치장하길 좋아하는 건 하늘을 숭배하던 선조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푸른 색깔을 지금 사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왜 푸른색으로 칠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그냥 원래 그러니까 푸른색으로 칠했다라고 대답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득히 먼 조상 시절부터 그 신화적 사유가 녹아 있는 이 푸른색 바로 천신에 대한 숭배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카슈가르 시내엔 청나라 걸룡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는 후궁 샹페이의 묘가 있습니다. 우이그르족의 땅을 뺏기고 후궁이 된 샹페이는 우이그르족의 복장을 고집하며 황궁의 일원이 되길 거부했다고 합니다. 우이그르족의 꺾이지 않는 민족 정신처럼 말이죠. 우이그르족의 민족 정신을 상징하는 샹페이의 묘도 온통 푸른색과 초록색입니다. 푸른 하늘과 초록빛 나무를 숭배했던 우이그르족의 신앙은 전통과 문화로 남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